2024년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으며 그나마 북한이 해볼만 했던 육군은 비교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저 내부 단결을 위한 명분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전부라 할 수 있는 서울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다음으로 많은 1900대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한 한국이 어지간히 신경 쓰였는지 중국과 이란의 도움으로 개발한 3세대 전차인 M2020을 대량 양산할 계획이며 유사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을 투입해 한국군의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하고 서울을 점령한다는 것이 북한의 제8식 전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큰맘 먹고 도입한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인 36대의 아파치는 제8식 전술을 통한 서울 점령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북한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는데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북한군이 절대 아파치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이 전쟁을 거부하다가 쿠데타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육군은 3조 3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36대의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에 개발사인 보잉 측이 한국의 라이센스 생산을 먼저 제한하면서 어차피 국방부는 폴란드에 납품할 물량만 934대가 남는 상황에 K2 흑표의 추가 도입을 뒤로 미루고 한국 육군이 보유할 아파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육군이 아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도무지 대항할 방법이 보이지 않던 아파치에게 벌벌 떨고 있던 북한군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서울과의 거리가 50km도 채 되지 않는 휴전선에 60만이 넘는 북한군은 마치 암세포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아파치 군단 앞에서는 기어다니는 벌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치 100대 도입 확정에 북한에서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력은 곧 경제력이며 북한의 GDP는 한국의 6.3%에 불과한 최빈국이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 한국 육군에 맞서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을 위한 육군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한국 침공을 결정한다면 미리 해안가에 숨겼던 수천 문의 견인포를 동원해 수도권 일대 를 불바다로 만들며 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4000대에 달하는 전차가 주축인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진격해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서울로 향하는 평탄한 돌파구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서울을 빈틈없이 포위한 북한 육군은 4개의 군단급 병력을 증원해 총 공세를 감행하면서 한강이 붉게 물들 치열한 혈전 끝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점령할 것이며 이후 중국의 중재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거나 그대로 한국의 남은 영토를 집어삼키며 적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북한의 제8식 전술입니다. 한국 육군은 아시아에선 중국을 제외하면 감히 견줄 자가 없는 독보적인 기갑 전력을 보유했지만 규모에서 한국을 능가하는 북한군의 기갑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주력 전차인 K1-2호는 월등한 전자장비를 탑재했지만 105mm 강선포의 화력은 한계가 명확하며 북한군의 최신 전차인 M2020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M2020은 물론 주력 전차들에게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한 불세사를 탑재했는데 코넷은 1400mm의 관통력으로 3.5세대 전차조차 일각의 격파가 가능해 현존 최강의 전차 중 하나인 K2 흑표조차 결코 생존을 장담할 수 없으며 한국 육군의 허를 찌른 북한 육군은 적화 통일이 꿈이 아니라는 기대와 함께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로부터 한국을 수호할 구원자라 믿어 의심치 않는 아파치의 도입은 아직도 적화 통일을 기대하던 북한군에게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는 절망을 선사했는데 끝내 한국 육군이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해 아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북한의 적화 통일은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불가능한 희망 고문이 되었습니다. 벌써 개발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파치가 현존하는 공격 헬기의 정점으로 군림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은 괴물 같은 대전차 능력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아파치를 전설적인
전차 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1400mm의 압도적인 관통력으로 현존하는 어떤 전차든 원샷 원킬로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이자 독보적인 방어력을 보유한 미국의 M1A2는 물론 그에 준하는 독일의 레오파드 2A7, 한국의 K2 흑표조차 헬파이어한테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데 북한 육군의 그 잘난 최신 전차인 M2020은 흔적도 없이 불타는 관짝으로 전락할 것이며 나머진 헬파이어까지 갈 것도 없이 70mm 로켓으로 가볍게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파치는 그 체급에 걸맞게 이런 헬파이어를 16발이나 탑재하기 때문에 이론상 한국 육군의 아파치는 한 번 뜰 때마다 무려 1600대의 전차를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지만 아파치의 먹잇감은 전차 말고도 널렸으므로 명중률을 절반으로 낮춰도 기갑사단이 최소 1개씩 증발하며 개미대에 불과한 잔존 병력은 30mm 기관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퇴역할 예정이었던 250대의 500M 디펜더를 무인기로 개조해 아파치가 운용할 계획이며 500M 디펜더는 북한 상대론 나름 쓸만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뒤덮은 아파치 군단이 강철비를 퍼붓고 귀신같이 사라져 한숨 돌리던 찰나에 이번엔 500M 디펜더가 미사일을 난사한다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설령 아파치에게 초토화된 북한의 기계화 군단이 죽을 힘을 다해 남쪽으로 힘겹게 진격해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북진할 준비를 끝낸 아시아 최강 제7기동 군단인데 이미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며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온 북한군은 오직 북진 통일을 위해 폭풍처럼 밀고 올라갈 제7기동 군단에게 그저 곱게 죽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육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때도 아파치의 맹활약은 끝나긴커녕 이제 시작으로 아파치는 한정된 공간에 적이 밀집할수록 화력이 극대화되어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한국 육군을 막기 위해 몰려든 북한군은 아파치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뿐이며 반대로 흩어진다면 한국 육군에게 각계격파당하는 지옥의 이지선다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군이 이런 참사를 방지하고 아파치의 폭주를 막으려면 공군이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 헬기의 천적인 전투기로 격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지만 주변국들도 무시 못하는 세계 8위의 나름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을 상대로 박물관에 전시할 고철덩어리가 전부인 북한 공군의 제공권 장악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육군은 눈앞에 보이던 기갑 전력에만 집중하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눈앞에 나무가 아닌 멀리 있는 숲을 보면서 아파치의 추가 도입에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국력에 맞지 않는 과분한 육군을 보유하면서까지 서울 점령을 통한 적화 통일을 노렸던 북한의 야심은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이 넘는 한민족의 역사가 증명했듯이 한국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기적을 꽃피워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섰으며 한국의 아파치 100대 도입은 한반도를 노리는 주변국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3분 밀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